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금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이라는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금속을 많이 먹고 있고 몸에 쌓이면 해롭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참치를 먹어도 되느냐, 해조를 먹어도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금속이라 하는 게 뭘까요? 글자를 보면은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무거운 금속이다. 그러면 무겁다라고 하면 기준점이 있겠죠. 뭐보다 무거울까? 우리가 많은 것들의 기준을 물과 철로 삼습니다. 물의 비중이 1이죠. 철은 비중이 한 7점 좀 넘어가는데, 중금속의 경계점은 저는 예전에 철을 기준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보니까 비중이 4 정도로 돼서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보다 무거우면은 중금속 쪽으로 가고 가벼우면 이제 중금속이 아닌 거. 그래서 철도 어떻게 보면 중금속의 범죄에 포함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중금속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해롭거나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해롭다고 알고 있는 것들도 적당한 양이면 우리 몸에서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중금속이라고 하면은 비소, 납, 수은, 카드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석, 바륨, 비스무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한테 아주 유용한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죠. 근데 당뇨병에서 인슐린과 당이 우리 세포로 흡수가 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크롬하고 바나듐이라는 중금속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연과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미네랄 제제로서 먹고 있죠. 우리 몸에서 아주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망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몸에서 다 적당한 양이 있으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빼버려야 된다고 하는 수은까지도 아주 극소량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많이 쌓이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중금속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에서 유행했던 이따이 병, 미나마타 병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라든가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들이 생겨서 집단 발병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죠. 물을 먹으면은 물은 자연스럽게 배출이 됩니다. 그죠? 소금을 우리가 먹으면은 배출이 되죠. 근데 중금속 중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먹으면은 몸에 쌓여서 문제가 생깁니다. 몸에 들어온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리 몸은 옛날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쭉 살았을 때는 이 중금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섭취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이 중금속을 따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우리 몸은 만들어 두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아주 극소량이 있고 우리가 음식이나 고기를 먹는다든가 사냥을 해서 뭘 먹을 때 그게 들어올 양은 아주 적었기 때문에 몸에 들어와서 평생 쌓여봐야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특별하게 얘를 몸을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리 몸은 갖추고 있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 문제, 중금속 오염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 그걸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몸에 쌓여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환경 변화를 못 따라가서 생긴 병이 바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병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많이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것들은 들어오고 나면은 배출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오면은 소금을 먹고 배출되는 시스템이고, 칼슘이나 이런 거 다 배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출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일단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있어야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금속이라는 금속이지만 우리가 흡수했다는 것은 다 이온화되어 있다는 거죠. 물에 녹는다는 개념입니다. 물에 녹아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개념이죠. 대변으로 나가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흡수되지 않은 게 나가니까 중금속 오염과는 별 관계가 없지만은
중금속이 오염이 됐다 문제가 되는 건 우리 몸에서 흡수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는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한 물의 섭취를 통해서 정말 빨리 순환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금속이라는 이런 미네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혼자서는 절대로 못 나갑니다. 다른 미네랄들하고 손에 손잡고 서로 보완작용을 하면서 나가도록 이렇게 시스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금입니다. 소금이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중금속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소금이 있고 물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배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피를 잘 돌게 하고 중금속의 배출을 촉진시켜주는 소금의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금속이라는 문제는 전에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옛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그러한 것들, 특별한 미네랄, 중금속들을 배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현대 들어와서 이제 환경 오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중금속들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섭취하게 된 환경이 되고 그걸 배출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지 못하다 보니까 몸에 쌓여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중금속들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몸에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 작동을 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충분한 물의 섭취와 소금과 소금 플러스 미네랄 섭취를 통해서 이런 중금속들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이 부족하다든가 소금과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도 빼낼 방법들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과 소금의 섭취가 바로 이 중금속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맞게 우리 몸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먹는 것, 섭취하는 것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금속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과 충분한 미네랄 섭취를 통해서 이들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 몸에다 정착시키면 중금속 문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